그날 서진이가 입고 온 하얀 원피스가 문제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그 옷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서진이를 딸이 아닌 여자로 보게 됐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지켜온 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가슴팍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아야 할지 뿌리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집안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손은 이미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28년 차이, 의붓아버지와 딸,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너무나도 따뜻했던 그녀의 온기가 모든 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제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서진이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지켜온 도덕과 양심이 그날 밤 빗소리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년퇴임을 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34년간 몸담았던 청솔 중학교를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첫 아내를 5년 전 암으로 먼저 보낸 뒤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식이 없었기에 더욱 외로웠고 넓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때 친구의 소개로 은정을 만났습니다. 52세의 그녀는 대기업 본부장으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워온 그녀 역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재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그날 처음 서진을 만났습니다. 은정의 딸, 제 의붓딸이 될 28살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아빠.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키가 165cm 정도였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미대를 졸업하고 프리랜서로 일러스트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투가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재혼 후 저희는 서울 상암동에 있는 제 아파트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33평형 아파트는 충분히 넓었습니다. 안방은 은정과 제가 쓰고 작은 방은 서진의 작업실 겸 침실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어색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웠고 거실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참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아빠, 커피 드릴게요. 설탕은 안 넣는 게 좋으시죠? 그녀는 제 취향을 금방 파악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메리카노를 내려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다 놓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서진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점에 들를 때면 미술 관련 서적을 사서 건네주었고 그녀의 작업실 책상에 스탠드를 새로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와, 아빠 손재주 좋으시다. 완전 밝아졌어요. 서진이 작업실 스탠드를 켜보며 신나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그녀를 집에 붙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주중에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산지사 출장 가야 해.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아.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 은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랑 아빠 둘이 있는 거네? 그래. 서진아, 아빠 잘 챙겨드려. 아빠 혼자 계시면 제대로 안 드실 거야. 은정은 서진에게 당부하듯 말했고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은정이 출장을 떠난 날부터 서진과 저는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무엇을 해 먹을지, 거실에서 무엇을 볼지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 저녁은 제가 할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서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정갈하게 차려냈습니다. 우와, 서진아 요리 정말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엄마가 바쁘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해먹었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요리하는 게 취미가 됐죠. 서진의 말에 마음 한편이 짠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밥을 해먹으며 자랐다니 그 외로움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그랬구나. 고생 많았겠네. 아니에요. 덕분에 독립심이 생겼죠. 아빠, 맛있게 드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은 대학 시절 이야기를, 저는 교사 시절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고 어느새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됐네. 서진아, 내일 작업 있지 않아? 빨리 들어가서 쉬어. 괜찮아요. 오늘 마감은 없어요. 아빠랑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서진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순간 저는 제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닌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은정이 출장을 간 일주일 동안 서진과 저는 매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가 요리를 하면 저는 설거지를 했고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로맨스 영화를 좋아했고 저는 그녀가 고른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서진이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자는 얼굴을 보며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따뜻한 말투가, 그리고 잠든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62살이고 서진은 28살이야. 게다가 의붓딸이잖아. 이런 감정은 안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아침 됐어요. 토스트랑 커피 준비했어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묶지 않은 채였습니다. 햇살이 뒤에서 비쳐 그녀의 실루엣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금방 나갈게. 천천히 하세요. 저 먼저 먹을게요. 서진이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음이란 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녀에게 점점 더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좋았고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정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출장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또 바빴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나 회사 행사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렇게 서진과 저는 다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서진을 딸이 아닌 여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은정은 또 서울 본사에서 야근 중이었고 집에는 서진과 저만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퇴임 후 손에 잡힌 건 책뿐이었습니다. 특히 인문학 서적을 좋아했는데 그날은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을 읽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밝게 인사하는 서진인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진이 현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젖었어? 저는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하얀 원피스였습니다. 서진의 가느다란 어깨선과 허리 라인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아닌데.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들어와. 감기 걸리겠어. 샤워부터 하고. 저는 서진을 부축해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수건을 건네주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꿀차를 끓였습니다. 생강을 갈아 넣고 꿀을 듬뿍 넣었습니다. 20분쯤 지나 서진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흰색면 잠옷을 입고 머리를 대충 말린 채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마셔. 몸 좀 녹이고. 저는 꿀차를 건넸고 서진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말하고 싶으면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헤어졌어요. 뭐? 남자친구랑? 네. 3년 사귄 남자친구요. 오늘 다른 여자 만난다고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나 사귄 사람이라니 서진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미안해. 집에서 울면 안 되는데. 아빠 놀라셨죠? 아니야.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참지 마. 제 말에 서진은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교사 시절 상처받은 학생들을 위로할 때처럼요. 하지만 서진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28살의 성숙한 여자였습니다. 서진아, 많이 힘들었겠다. 3년이면 긴 시간이었을 텐데. 저는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고요. 근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회사 후배래요. 더 젊고 예쁜 애래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책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제가 부족했나 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서진아 잘못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변하는 거야. 그건 서진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서진아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지. 서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는 참 따뜻하세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아빠 만났을 때는 그냥 엄마의 새 남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같이 살면서 느꼈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시다.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챙겨주시고 제 얘기 들어주시고. 서진아, 남자친구는 제 얘기 잘 안 들어줬어요. 맨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근데 아빠는 달라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잖아요. 서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서진아, 나는 그냥 아빠로서 당연한 거야. 아빠. 네, 그렇죠. 아빠. 서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체온이 제 어깨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한 복숭아 향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밖은 컴컴했고 거실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의 등을 계속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댄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서진아, 제가 이상한가요? 아빠한테 이런 말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온기가, 그녀의 숨소리가 너무나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시계 소리도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이상한가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서진아, 우리는. 제가 뭐라고 말하려던 순간 서진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빠, 저 혼자만 이런 거 아니죠? 아빠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딸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제 이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멈춰. 안 돼. 저는 간신히 그 말을 내뱉으며 서진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서진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요. 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죠.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빠. 아니야, 서진아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늘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네.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뿐이에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아빠,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서진아. 푹 쉬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엔 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제가 무엇을 한 건가요? 빗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혼란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그녀의 눈빛이, 그녀의 온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거의 닿을 뻔했던 그 거리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신음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이런 혼란은 처음이었습니다. 첫사랑도 첫 결혼도 이렇게 가슴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서진, 28살, 제 의붓딸, 넘어서는 안 될 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선을 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서진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해변을 걷고 있었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제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과 저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고 저녁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서진은 방에만 틀어박혀 작업을 했고 저는 서재나 산책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이번엔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고 집에 있을 때도 노트북을 펴놓고 일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주말도 출근해야 할 것 같아. 월요일까지 보고서 마감이라서. 은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서진과 단둘이 있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정이 출근하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서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깨진 유리컵이 흩어져 있었고 서진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손을 베었어요. 저는 서둘러 다가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검지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일단 물로 씻고 내가 구급상자 가져올게. 저는 서진을 부축해 세면대로 데려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기고 구급상자를 가져와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서진이 아프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됐어. 저는 조심스럽게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제 손 안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느끼며 제 심장도 함께 뛰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별 말씀을. 조심해야지. 깨진 유리는 내가 치울게. 저는 서둘러 손을 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깨진 유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일주일 동안 저랑 말도 안 하셨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바빴어. 거짓말.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피하신 거잖아요. 지난번 일 때문에. 서진아, 전 괜찮아요.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빠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서진의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걸까요? 나도 괜찮아, 서진아. 오해한 거 아니니까. 그럼 이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저 요즘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외로워요. 서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녁 같이 먹자. 진짜요? 그럼 제가 오늘 저녁 만들게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녀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서진의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고 압력솥에 갈비를 넣었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좋지. 서진이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내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사과할게요. 지난번에 이상한 말 했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서진아가 힘들 때였으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슬프긴 한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이제 마음 정리됐어? 아직은 조금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빠가 옆에서 많이 위로해 주셨으니까요. 다행이네. 서진아는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좋은 사람이요. 서진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서진아, 농담이에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 가슴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진의 작업 이야기, 제 퇴임 후 계획, 여행 가고 싶은 곳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와, 벌써 10일이네. 시간 정말 빠르다. 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재밌었어. 저도요. 역시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서진과 함께였다는 걸. 은정과 함께 있을 때보다 서진과 함께 있을 때 더 편했습니다. 더 웃었고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내가 설거지하고 서진아는 닦아줘. 좋아요.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제가 그릇을 씻으면 서진이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서로의 팔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서진이 죄송해요 하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나오는데 서진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저는 반사적으로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서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서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전 정말 이상한 걸까요? 뭐가 아빠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제 가슴에 올려졌습니다. 아빠 심장 소리 들려요. 빨리 뛰고 있어요. 서진아,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아빠도 저를 제 이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멈춰야 해. 하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제가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결혼한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저는 아빠를 아빠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진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 아빠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편했고 따뜻했고 제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설렜어요. 서진아, 우리 아빠도 그렇잖아요. 저 볼 때 눈빛이 달라요. 제가 느껴요. 서진이 제 얼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솔직해질 순 없을까요? 그 말이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서진이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제 방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빠, 응? 후회하시겠죠?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제가 진짜 원했던 걸까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서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빠 것이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지막 남은 죄책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진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62살의 저와 28살의 그녀.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사회가, 도덕이, 모든 것이 금지한 사랑.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제 품에서 잠들었고 저는 그녀의 자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잘못된, 금지된, 하지만 너무나도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진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 달. 서진과 저는 비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은정이 집에 있을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범한 가족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하는 날이면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는 최악의 인간이야. 아내를 배신하고 그녀의 딸과 관계를 맺다니. 하지만 서진을 보는 순간 그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제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행복을 서진이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서진이 제 팔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은정이 또 주말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서진이가 먹고 싶은 거 해. 그럼 파스타 해드릴게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까르보나라. 서진은 부엌으로 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7월 초였습니다. 은정이 2주간의 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다녀왔어. 은정이 지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와, 여보. 고생 많았어. 짐 내가 들게. 저는 서둘러 캐리어를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엄마 다녀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제가 저녁 차려드릴게요. 서진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은정은 출장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듣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서진아, 집에서 별일 없었어? 은정이 갑자기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 네. 별일 없었어요. 그래. 근데 왜 얼굴이 빨개졌니? 아, 그냥 더워서요. 서진이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정우 씨도 별일 없으셨죠? 은정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응,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도 옆에 누웠는데 은정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요즘 소원해진 것 같지 않아? 은정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바빠서 그렇지. 그래. 내가 너무 일에만 집중했나 봐. 미안해. 은정이 제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내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서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은정은 제 아내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진에게 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정은 집에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나름대로 가정에 신경을 쓰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진과 저는 만날 시간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에서 스쳐 지나갈 때 손끝을 살짝 스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마주친 서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조금만 참아. 곧 기회가 올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언제까지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8월 중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정은 회사 골프 모임에 갔고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서진과 저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오신대요? 8시쯤? 그럼 아직 시간 있네요. 서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안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는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이는 8시에 온다고 했지? 충분히 시간 있어. 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은정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은정이 제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쳐, 입 닥쳐.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딸을.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 당신 지금 농담해. 은정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을 믿었어.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 근데 이게 뭐야? 내 딸이랑 이런 짓을 하다니.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먼저. 너도 닥쳐, 서진아. 너 미쳤어? 아빠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가 결혼한 지 겨우 몇 달 된 남자일 뿐이에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은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전 아빠를 사랑해요. 처음부터 아빠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아빠도 저를 사랑해요. 우리 진심이에요. 서진의 고백에 은정은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서둘러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더럽게. 은정아.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당신 믿었는데. 은정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아.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 이혼해. 당장 이혼해.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너도 나가. 당장 집에서 나가.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은정의 말에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나가. 당장 나가라고. 은정이 서진을 밀쳤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거실엔 은정과 제가 남았습니다.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은정아, 가버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빨리 가라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서 은정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비밀이,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한 가정이.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은정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진 않을까요? 8월 22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밑이 퀭하고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은정아, 이야기 좀 하자. 은정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탁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게. 집도 당신이 가져. 난 회사 기숙사로 들어갈 거야.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지겹거든.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 서진이를 사랑해? 은정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일까요?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모르겠어. 모른다고? 처음엔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어. 착한 아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다른 감정으로 변했어. 서진이랑 있으면 편했고 행복했고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그런 거 못 해줬나 봐. 편함이랑 행복. 은정아. 아니야, 맞아. 나는 일에만 매달렸어. 당신한테 소홀했지. 서진이한테도 그랬고, 내가 나쁜 엄마였어.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 딸이랑 그런 짓을. 정말 미안해. 그 말 그만하라니까.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았어. 외로웠거든.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어.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의 아픔이, 배신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서진이랑 어떻게 할 거야? 한참 후 은정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계속 만날 거야? 모르겠어. 답답하네. 그럼 서진이는 뭐래? 연락이 안 돼. 그렇구나. 은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이, 진심이었던 것 같아. 당신을 보는 눈빛이 그랬어. 나도 느꼈어, 사실.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거든. 너희 둘이 서로 보는 눈빛이 달랐어. 서진이한테 연락해봐.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면 책임져. 내 딸 불행하게 만들지 마. 은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나는 당신들 용서 못해. 평생 용서 못할 거야. 근데 서진이는 내 딸이야. 내가 낳은 딸이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애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면 엄마로서 막을 순 없어. 은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나한테는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그리고 서진이를 꼭 행복하게 해줘. 못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해. 은정아, 이제 가. 은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서진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나야. 아빠. 서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디야? 괜찮아? 친구 집이에요. 괜찮아요. 만날 수 있을까? 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서진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엄마가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전 이제 정말 딸이 아닌가 봐요. 아니야. 은정이. 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 저는 은정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그런 말을? 응. 너를 행복하게 해주래. 그리고 책임지래. 아빠. 서진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전 아빠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욕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전 아빠 없으면 안 돼요. 나도 그래, 서진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없으면 나는 다시 외로운 노인이 돼. 62년을 살아왔지만 내가 내게 준 행복만큼 큰 건 없었어. 아빠, 근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 우리 나이 차이도 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상관없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아빠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어디든. 정말요? 응. 이혼하고 여기서 멀리 떠나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네.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녀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나중에 아이 낳아도 돼요? 서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 아이? 네. 아빠 닮은 아이. 갖고 싶어요. 나 62살인데. 그래도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서진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 62살의 아이를 갖는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건강하게만 태어나준다면. 진짜요? 와, 아빠. 고마워요. 서진이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은정과 이혼했습니다. 집도 재산도 모두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서진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제주 서귀포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황혼의 로맨스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서진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빠, 이 이름 어때요? 우리 스토리 같잖아요. 그러게. 62살 노인과 28살 여자의 황혼 로맨스. 저희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저희에겐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카페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매일 석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서진이 밝게 웃으며 커피를 서빙했습니다. 제주에 온 뒤로 그녀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서울에서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카피 로스팅을 담당했습니다. 교사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배우고 나니 재밌었습니다. 서진과 함께 만드는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응?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뭐? 저는 깜짝 놀라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테스트기로 해봤는데 2줄이 나왔어요. 서진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아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직도 가끔 죄책감이 듭니다. 은정에게 미안합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진과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62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사랑을 만난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금단의 사랑.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서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아이 이름을 찬우라고 지었습니다. 빛날 찬, 비우. 빛나는 비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빠랑 처음 가까워진 날이 비 오는 날이었잖아요. 그 비가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줬어요. 서진의 설명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63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은정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서진이 잘 지내? 아이는? 저는 서진의 사진과 찬우의 사진을 보냅니다. 은정은 건강해라라고만 답장합니다. 그녀는 아직도 저희를 용서하지 못했겠지만 딸과 손자만큼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엄마랑 화해할 수 있을까요? 서진이 가끔 물어봅니다. 그럴 거야. 시간이 약이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언젠가는 은정도 저희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카페 황혼의 로맨스는 제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연로한 남자와 젊은 여자가 운영하는 카페.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와, 진짜 로맨틱하네요.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네요. 손님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행복하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저는 지금 65살입니다. 서진은 31살이 됐고 찬우는 벌써 3살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서진과 찬우의 얼굴을 보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잘못된 사랑이었을지 모릅니다. 금단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62살에 시작된 황혼의 로맨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